안녕하세요. 저는 애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시계열 예측은 리테일, 금융, 커머스, 의료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익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도 높은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애마존 포캐스트는 amazon.com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측력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애마존 포캐스트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고 데모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배포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룰 주제들입니다. 비즈니스 현황과 예측 업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애마존 포캐스트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데모를 통해서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봅니다. 예측 업무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료품 선반에 재고를 채우고 택배를 제 시간에 배송하며 레스토랑이나 음식 배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다양한 취향의 고객들이 빠르고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점점 더 원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면 우선 정교한 공급망이 필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확하고 기민한 수요 예측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법으로는 현대에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수요 패턴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추정컨대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가치 중에 약 3분의 1은 예측력을 더 정확하게 개선한 바에 기인합니다. 시장 선도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 유연하고 정확한 머신러닝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머신러닝 예측 기술을 구현한 조직은 예측 정확도를 10에서 20% 향상하여 재고 비용을 5% 줄였고 매출 총 이익을 2에서 3% 증가시켰습니다. 예측은 미래를 헤아리는 과학입니다. 회사는 과거의 추세를 조사하여 어떤 일이 언제 발생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제품 수요에서 재고, 인력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미래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정확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측값이 실제보다 너무 낮으면 투자가 부족하여 원자재와 재고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정적인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예측한 값이 실제보다 너무 높으면 고객은 제품과 인력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결국 투입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해 단순한 스프레드시트에서 복잡한 재무계획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 작업은 다양한 산업과 부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과 공급망 내에서는 더 적은 재고를 보유하면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또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는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본 집약 산업에 적용할 경우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핵심 부서에 적용하면 계획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시장 변화에 반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마존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풍부한 예측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애마존은 연간 수십억 개의 택배를 배송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구매, 배치, 운송, 그리고 폐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풀필먼트 센터의 수용 능력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고객 물품을 제 시간에 배송해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급망이라면 골치 아픈 복잡도와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대규모의 복잡도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관리해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상품을 구할 수 있다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매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낮춰왔습니다. 효율성 개선과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해서 고객에게 점점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계획입니다. 애마존은 처음부터 예측에 투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개발은 3단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기본 데이터셋에 매우 잘 작동하고 단순한 추세와 패턴을 포착하는 전통적인 통계 기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제품의 구색이 다양해지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예측 작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지역과 제품별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 패턴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2015년경에 우리는 신제품 출시 수요 예측, 그리고 외부 이벤트의 영향 같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접근 방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그 본질적으로 전역적입니다. 즉, 과거 데이터에서 학습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측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품 간의 미묘한 관계도 학습을 합니다. 애마존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25년간 쌓은 예측 실무 경험을 모든 회사가 관리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AWS는 애마존 폴캐스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기계학습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애마존 폴캐스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정교한 기계학습 예측 알고리즘을 수년에 걸쳐서 개발했습니다. 애마존 폴캐스트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IT 개발자에게 애마존만의 예측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폴캐스트는 애마존.com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매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리테일, 인프라, 에너지 산업에서의 수요, 판매 또는 인력 계획 등 다양한 비즈니스 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값을 생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마존 폴캐스트는 매우 사용하기 쉽고 기계학습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인프라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AWS에서 호스팅되고 예측값을 서비스하는 고객 맞춤형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합니다. 다음은 애마존 폴캐스트의 장점들입니다. 먼저 본 서비스는 높은 정확도의 예측값을 제공합니다. 애마존.com과 동일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합니다. 애마존 폴캐스트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보다 최대 50% 더 정확한 예측값을 제공합니다. 오토ML을 통해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알고리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딥러닝 계열 알고리즘 선택을 지원합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계절성, 품목 메타데이터, 연간 시계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훈련, 예측 작업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리소스를 자동 프로비저닝하고 불필요한 경우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딥러닝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 콘솔 또는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모델을 실행합니다. 콘솔에서 예측을 시각화하거나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위수에서 확률적 예측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고객만의 데이터로 고객만의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폴캐스트는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고객 데이터에 맞춤화된 예측값을 제공합니다. 고객 데이터는 다른 AWS 고객 또는 애마존.com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애마존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키로 암호화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은 애마존 폴캐스트에 과거 수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는 자동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정확도 지표를 제공하고 예측을 생성합니다.
변수를 식별하고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합니다. 그런 다음 forecast는 모델을 호스팅하므로 필요할 때 쉽게 질의하여 응답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애마존 폴캐스트의 뒷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백그라운드로 수행되므로 사내의 기계학습 전문가 팀이나 자체 내부 모델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에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AWS 콘솔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콘솔 메인 하면서 애마존 폴캐스트를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콘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셋 그룹 생성을 클릭해서 예측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그룹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셋 모음입니다. 예측 작업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데이터 가져오기. 두 번째, 모델 훈련. 세 번째, 예측값 생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인사이트 탐색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예측 모델을 훈련하고 최적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필요할 경우 예측 작업에 크게 기여한 주요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세 번째 예측값 생성 단계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캐글에 있는 월마트 매장별 매출 예측 데이터를 데모 용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셋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데이터셋 그룹 이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월마트 세일즈 데이터셋 그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월마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도메인은 리테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애마존 폴캐스트가 받아들이는 세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타겟 시계열은 가구 수요를 포함하는 필수 데이터셋 파일입니다. 이것은 예측 작업의 기본이 되는 변수입니다. 예측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요구 조건은 타임스탬프, 품목 아이디, 그리고 가구 수요가 포함된 타겟 시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각 매장의 위치가 반영될 수 있게 지리적 위치 정보를 타겟 시계열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메타데이터와 연관 시계열은 선택사항입니다. 품목 메타데이터는 정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리테일의 일반적인 예시에서는 판매 부문 또는 캐테고리, 브랜드, 의류 색상 또는 TV가 스마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이진 변수처럼 품목 연관 속성값들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되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 스큐 간의 유용한 유사도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관 시계열은 타깃값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시계열이며 타깃값에 대해서 예측할 때 통계적인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상품 가격이나 판촉 또는 지역 이벤트와 같은 서드파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검증하고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판매 데이터는 ERP 시스템에 저장되고 가격, 판촉 정보는 여러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시간 형식이 다르고 자체 데이터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거시경제 추세 등 서드파티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기계학습이 데이터를 적절히 학습할 수 있도록 먼저 비즈니스에 중요한 모든 품목을 식별하고 최대한 많은 매장에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서 예측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일 빈도로 예측하는 경우 2에서 3년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식별하셨으면 데이터를 통합하고 폴캐스트로 가져오기 전에 통합된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의 데이터셋을 예측에 병합할 수 있는 기능이 애마존 폴캐스트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실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연간 시계열과 품목 메타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항상 연관된 추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예측이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실험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아이디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예측 방법론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모델 성과를 측정합니다. 먼저 타깃 시계열만 사용해서 폴캐스트를 적용해 보세요. 연간 시계열 또는 품목 메타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더해 나가면서 추가 정보가 정확도를 개선하는지 평가하면서 모델을 훈련합니다. 연간 시계열과 품목 메타데이터 조합을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Kaggle 데이터셋을 랭글링해서 만든 왼쪽부터 타겟 시계열, 연간 시계열, 품목 메타데이터 CSV 파일입니다. 스토어와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조합해서 아이템 아이디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타겟 시계열에는 각 아이템 아이디와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예측의 목표, 매출값을 저장하였습니다. 연간 시계열에는 각 아이템 아이디와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변수들, 그러니까 스토어, 디파트먼트 아이디, 온도, 유가, CPI, 실업률, 공휴일 여부 등 변수가 있습니다. 품목 메타데이터에는 타임스탬프 없이 각 아이템 아이디에 해당하는 매장 유형과 크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CSV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애마존 폴캐스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화면처럼 미리 S3 버킷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데이터셋 그룹을 만드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셋 그룹 중에 타겟 시계열 데이터셋은 반드시 생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셋 이름을 월마트 세일즈 타겟 타임 시리즈라고 지었습니다. 데이터셋의 시간 빈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1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셋을 생성하실 때 데이터셋 스키마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콘솔에서의 스키마 순서는 CSV 파일의 컬럼 순서와 동일해야만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속성의 순서를 손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속성의 이름과 자료형을 CSV 파일과 같게 부여합니다. 저는 타겟 시계열 CSV 파일 컬럼 이름을 여기 디폴트 값과 동일하게 생성했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타임스탬프 포맷은 일자와 시간이 아닌 일자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했습니다. 아래에 속성을 더하는 버튼으로 속성이 더 있다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이 불편하시다면 제이슨 스키마 옵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으로 가서 타겟 시계열 데이터셋에 이번 가져오기 작업에 이름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월마트 세일즈 타겟 타임 시리즈 트레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CSV 파일을 업로드한 S3 버킷을 여기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애마존 폴캐스트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IM 역할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대시보드로 나와보면 타겟 시계열 데이터셋이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메타데이터와 연간 시계열 데이터셋도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와 유사하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품목 메타데이터의 경우 월마트 세일즈 아이템 메타데이터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고요. 데이터셋 스키마 입력을 위와 같이 제이슨 포맷으로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연간 시계열은 월마트 세일즈 릴레이티드 타임 시리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키마, S3 위치, IM 역할 등을 입력한 다음에 생성 시작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마존 포캐스트는 최대한 간결한 구성과 UI로 고객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세 종류 데이터셋 모두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이제 모델 학습과 최적화를 위한 2단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 훈련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측 모델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예측 모델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월마트 세일즈 프리딕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델을 훈련시키시려면 먼저 얼마나 먼 미래까지 예측할 것인지와 예측 빈도를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향후 30일을 예측 기간으로 입력했습니다. 예측 차원은 기본 아이디 외에 별도의 세분화된 예측 단위가 필요할 때 여기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 아이디에 SKU의 차원에 더해서 매장별, 품목별 매출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타겟 시계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예측 차원 칸에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아래의 빌트인 데이터셋인 날씨 지표를 추가하실 때 참조가 됩니다. 또한 과소, 과대, 예측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예측 분위수를 지정합니다. 이 개념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디폴트 값인 10%, 50%, 90%를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AutoML입니다. AutoML은 포캐스트가 지원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정확한 모델을 찾아냅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AutoML은 다양한 알고리즘의 스태킹을 통해서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실험 또한 자동적으로 수행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기존 대비 정확도가 40% 향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데이터셋의 다양한 유형마다 최종 모델은 다를 수 있으므로 AutoML 선택은 언제나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AutoML은 학습 시간이 아닌 정확도를 최적화하므로 AutoML 훈련 시간이 기본 모델 설정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애마존 포캐스트가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고급 사용자라면 훈련 알고리즘을 수동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애마존 포캐스트는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전통적인 통계 방식, 딥러닝, 그리고 이것들의 혼합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계 방식은 추세, 계절성 패턴이 단순한 수요를 예측하거나 제품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미묘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소품종의 시계열이 있는 작은 데이터셋에서 유용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국지적이기 때문에 각 시계열마다 개별 모델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서로 다른 시계열로부터 학습하지 않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시계열을 예측하고 전역적인 모델을 생성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전역적인 모델은 타깃 시계열, 연간 시계열, 품목 메타데이터 전반에 걸쳐서 학습하며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의 뉘앙스를 포착해냅니다. 알고리즘마다 강점이 서로 다릅니다. 위 표는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정보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셋의 다양한 유형마다 최종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AutoML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모델 훈련하실 때 최적화할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WPE를 선택했습니다. 이 평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모델 설명 가능성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모델 훈련 시 예측 성능에 기여하는 주요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utoML 옵션을 선택하셔야 하고 타깃 시계열만 가지고 예측하는 상황에서는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즉, 품목 메타데이터, 연간 시계열 데이터셋, 공휴일 날씨 데이터셋 중에서 하나는 이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셋 설정입니다. 저희가 고객 피드백을 청취할 때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테일 업체의 가장 큰 요청사항 중 하나는 현지 날씨를 고려하여 더 나은 예측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지역 기상 조건의 변화는
특정 위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단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때 날씨 정보를 획득하고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수요 예측에 현지 기상 조건을 추가하여서 일상적인 기상 변화에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애마존 포캐스트 날씨 지표를 추가 비용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지표 외에도 예측 모델의 지역 공휴일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캐스트는 결집값 자동 채우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보통 지저분하고 데이터셋에서 결집값을 찾고 처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결집값을 최대, 최소, 평균, 중앙값 또는 특정값으로 채우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난값을 자동으로 채우는 이 기능은 과거 이력의 일부만 포함된 최신 제품, 품절 제품에 특히나 유용합니다. 저는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훈련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델 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델 최적화와 예측 성능 평가 작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포캐스트는 백테스팅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최적화하고 정확도 지표를 생성합니다. 백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해 포캐스트는 시계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테스트 두 셋으로 자동 분할하고요. 트레이닝 셋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고 테스트 셋은 모델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캐스트는 예측 모델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정확도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예측 분포 분위수에서 구하는 가중 분위값 손실 WQL 지표와 예측값 평균 값에서 구하는 가중 절대 백분율 오차 WAPE 제곱 평균 제곱급 오차 RMSE를 제공합니다. 각 지표에 대해서 값이 낮을수록 오차가 적다는 것을 뜻하므로 모델이 더 정확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확도 측정 지표는 모두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모델 훈련이 완료되면 WAPE, RMSE 등 정확도 지표와 함께 활성화 상태가 뜹니다. 이 예측 모델 이름을 클릭하시면 예측 모델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고 더 다양하고 상세한 정확도 지표 내용, 백테스팅 결과와 함께 모델의 속성별 영향도 점수가 시각화되어서 보여집니다. 영향도 점수는 예측값에 대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변수의 영향도 점수가 브랜드 변수의 2배인 경우 품목의 가격이 제품 브랜드보다 예측값의 2배의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향도 점수는 변수가 예측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음해값을 갖는 영향도 점수는 변수가 예측값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영향도 점수는 절대적인 영향도가 아니라 변수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변수의 영향도 점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예측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예측 모델이 사용하는 다른 변수보다 예측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예측 변수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영향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영향도 점수가 낮은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향도 점수를 사용해서 특정 변수가 모델 정확도를 개선하는지 못하는지는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제 캐글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영향도 점수에 따르면 유가 CPI가 오를수록 매출 예측값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오를수록 월마트의 매출 예측값은 감소하네요. 이 영향도 점수는 CSV 파일로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훈련을 마치셨다면 예측값을 생성하는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예측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는 월마트 세일즈 포캐스트라고 지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훈련한 모델을 지정해 주시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측값 생성이 완료되면 예측 이름을 선택하고 예측값을 CSV 파일 형태로 S3 버킷에 쉽게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시보드에서 예측값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예측 이름, 조회할 시간 범위, 그리고 품목 아이디를 입력해서
실제 매출과 설정한 예측 분위수들을 플롯으로 시각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 어떠셨나요? 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심화 학습을 하시려면 GitHub에 있는 노트북 예제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캐스트 API를 사용하는 다양한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WS는 AI ML에 관한 가이드, 사용 사례, 동영상 학습 자료를 리소스 허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와 비트레이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이 종료된 뒤에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